자, 요즘 미래산업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규모. 오는 2030년이면 무려 1,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2차 전지 생산기지가 착공되는 등 본격적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2차 전지 자문을 맡고 있는 부산대 나노에너지공학과 박민준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가장 핫한 관심, 그렇죠? 예, 2차 전지입니다. 최근에 증권 시장에서 아주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네. 2차 전지 개념부터 잠깐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먼저 전지는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1차 전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전지입니다. 건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게 되죠. 예. 하지만 2차 전지는 충전할 수 있는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재가 완전 다르고 이걸 통해서 연속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거를 2차 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 요즘 우리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2차 전지는 리튬 이온 2차 전지라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 흑연에 리튬과 전자를 저장했다가 예. 이 전자가 양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우리 전자기기들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예.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통해서 2차 전지가 주로 사용됐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이렇게 광풍이 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네. 요즘에는 이 무선화 또 전동화가 됨으로써 이 전지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예. 뭐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청소기, 드론, 그리고 전동 킥보드, 전기차까지 너무나 많은 곳에 사용됨으로써 요즘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로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그건데 이 원리 자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분이 다소 있는데 사실 이게 2차 전지가 상용화된 것은 1990년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다른 이 경제 발전, 이 기술 발전과 맞물리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산업이 예. 발달하면서. 네. 지금 2차 전지 사업 규모가요, 이 반도체 산업을 뛰어넘을 정도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진짜 1,000조 원에 가깝습니까? 네, 이거를 예측해 보면은 올해 약 160조 정도 2차 전지 산업에서 매출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예측이 되고 있고 2035년쯤 이게 800조 규모까지 큰다고 합니다. 이런 예측이 있었고 현재 지금 이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5%밖에 안 됩니다. 네네. 5%밖에 안 되는데 160조이기 때문에 이게 향후 30%에서 40%까지 커졌을 때 우리 충분히 반도체처럼 1,000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산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군요. 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하지만 이 반도체와 다르게 반도체는 이 비싼 장비들을 한번 세팅해 놓고 네. 계속 생산하면 되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습니다. 네네. 하지만 배터리는 문제가 하나 있죠. 뭐냐면은 바로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제조 원가에서 2차 전지는 소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반도체처럼 높은 이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이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향후 이 핵심 광물의 의존도를 예, 줄이고 예. 현재 대부분 중국에 있는 그 핵심 광물들을 말하는 거고 이게 이제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더 중요한 게 누가 더 잘 만드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래요? 높은 제조 공정의 효율을 통해서 원가를 낮추는 게 앞으로의 목표고 이걸 통해서 이제 예. 반도체만큼의 이제 마진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명확한 기술을 갖고 플랫폼을 만들어 두면 그 안에서 찍어내듯이 생산이 가능한 건데 네. 이건 이제 소재 자체에 영향이 크니까 맞습니다. 비용이 오르락 내려갈 수 있고 네.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만들어내는 싸움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다시피 전기차, 스마트폰, 노트북 안 들어간 데가 없는 게 2차 전지예요. 부산이 상대적으로 이 산업에 뒤처져 있다가 최근에 2차 전지 생산 기지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될런지요? 예, 먼저 이 반도체 규모로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은 틀림없이 성장할 것이고 예. 여기에 맞춰서 부산에 2차 전지 생산 기지가 생겼다는 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고 저도 되게 기뻤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에 생기는 기업이 일반적인 소재나 부품 기업이 아니라 셀 제조 기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걸 통해서 우수한 인재라든가 관련 기업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생길 수 있는 것 같고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 지역의 인재를 통해서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예. 게 이 셀 제조 공장이 생기면은 주변에 소재 회사, 부품 회사가 항상 따라옵니다. 이걸 통해서 연관 산업들 맞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이제 이 금양이라는 회사가 계획대로 원활히 제품을 생산한다면은 이 참여하는 기업도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셀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셀은 이 배터리 하나를 셀이라고 배터리 부릅니다. 하나를 일컫는 거군요. 네. 이 셀이라는 네, 단어가. 맞습니다. 2차 전지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LG나
SK, 삼성 이 정도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이 대기업들 사이에서 과연 이 부산의 기업이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데 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경쟁력 측면에서 먼저 2차 전지 기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극, 음극, 분리막, 전화액 같은 소재 회사와 셀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구분이 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이 대기업들은 대부분 셀을 제조하는 회사들이고요. 네. 이 회사 말고 이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중국의 BYD, CATL 그리고 테슬라에 전지를 납품하는 파나소닉 이런 네네.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 셀 회사라고 부르는 회사들이고 이런 회사들에서는 연간 수백 기가와트시 규모의 전지를 생산합니다. 예. 네, 일단 이 기가와트시라는 개념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먼저 1기가와트시는 일반적으로 80kWh의 자동차 한 대, 이거를 1만 2천 대 정도 만들 수 있는 배터리 생산량입니다. 네, 엄청난 거네요. 네, 기가와트시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생산 능력을 보통 셀로 생산할 수 말할 수가 아까 있어요. 말씀하신 먼저 이번에 금양에서 3억 셀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좀 안 돼요? 네, 그 3억 셀이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이 테슬라 모델 3의 이 21700 배터리가 4,400개 정도 들어갑니다. 아, 그게 21700 배터리. 4,400개가 들어가고 이 4,400개가 들어간 차를 7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양이에요. 네, 3억 셀이라는 게. 하지만 금양이 목표하는 셀들은 좀 더 사이즈가 큰 4680 셀입니다. 네, 이 셀은 지금 현재 양산돼서 중국에서 구할 수 있는 셀이고요. 이 셀이 지금 테슬라 모델 Y에 830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830개가 들어간 이 테슬라 모델 Y를 약 36만 대 정도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엄청나네요. 네, 참고로 올 초까지 우리나라에 보급된 전기차 대수가 40만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금양이 3억 셀을 2025년에 원활하게 생산을 한다면은 이 엄청난 규모의 전기차를 만드는 배터리. 지금 방금 양이겠죠. 보여주신 그 배터리가 이제 하나의 셀인데.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차 한 대에 수백 개, 수천 개가 들어가네요. 네, 요게 830개 정도 들어갑니다. 엄청나네요.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데 차가 무겁죠.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네, 바로 이것 때문에 차체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장에서의 생산 효율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먼저 이 3억 셀을 만들더라도 이 효율이 중요합니다. 수율. 왜냐면은 배터리를 만드는 게 뭐라면 하면은 약간 와인과 같습니다. 배터리를 하나를 만들려면 보통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 동안 소재를 배합하고 테스트하고 숙성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보통 숙성 공정을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거치게 됩니다. 제가 삼성 SDI 셀 개발팀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들었던 게 품질이었습니다. 품질을 통해서 실제로 이 셀에 대한 이 양산 검증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셀을 개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개발 검증을 받고 고객사로부터 양산을 해도 된다 승인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이게 실제 환경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실제 필드 테스트를 많이 거쳐야지 안정적인.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결국 이제 불량률도 낮춰야 될 테고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부산시가 지금 전담팀을 만들었어요. 부산시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 뭐겠습니까? 네, 일단 부산시가 현재 부산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융합원, 비스텝 그리고 부산에 있는 이 대학들에 있는 전문가들 모여서 현재 20여 명의 전문가가 모여서 전담팀을 꾸렸고 매주 모여서 저희는 지금 부산시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시가 이 기계 부품 위주로 산업을 성장시켰어요. 따라서 화학 소재에 대한 특화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후발 주자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현재 이 기계 부품 위주의 회사들을 업종 전환을 통해서 배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 2차 전지 산업이 기술 집약도가 가장 높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나 이제 인재가 문제겠군요. 맞습니다. 인재를 기업을 유치하고 인재를 양성해내는 선순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결국은 부산시가 이 2차 전지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의 근간을 만들어가야 될 텐데 궁극적으로 좀 추구해야 될 방향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정리해 보면은 부산은 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산은 자동차, 항공, 선박, 미래 모빌리티 이 모든 산업의 중심인 도시라고 생각하고 이 지역에 이제 앵커 기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앵커 기업이 뭐냐면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다른 기업들을 끌고 가고 어떻게 보면 기술력과 이 자본력이 우수한 회사를 앵커 기업이라고 부르고 이런 회사를 발굴해서 부산으로 이제 우수한 인재를 유치시켜야겠죠. 보통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부산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신산업 혁신융합대학, 2차 전지 혁신융합대학 이걸 통해서 2차 전지 융합전공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현재 애로사항이 이 학생들이 대부분 청주나
아니면 천안으로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특화돼 있으니까. 네, 아, 이 학생들을 우리 부산에서 아. 정주시키기 위해서는 앵커 기업이 필수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앵커 기업이란 이제 리딩 컴퍼니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건데 네. 말 그대로 부산에서 이것이 기업만 올 것이 아니라 산학연이 만들어져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인데 시청자분들께서 2차 전지대 공부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최현 앵커님 감사합니다. 네, 부산대 박민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